중독이 무서운 게 뭐예요? 조절이 안 돼요. 여성의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합성을 해서 그걸 유포하는 경우 더 강렬하고 더 공격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점점 수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치 심리상담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김선희라고 합니다. 일단은 결핍이에요. 우리가 결핍이 생각되다 보면 중독이란 거 연결이 되거든요. 중독이 사실 음란물 중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쇼핑도 있을 수 있고 도박도 있을 수 있고 알코올도 있을 수 있고 게임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음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핍이 되다 보니까 이 마음을 뭔가 채워야 돼. 근데 어떤 걸로 채우면 좋을까? 근데 음란물을 보다 보니까 이게 뇌에 자극을 주잖아요. 이 선정적인 자극을 주거든요. 그럼 뭔가 쾌감이 올라오고 도파민이 막 분출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쾌감 때문에 내가 이 허한 부분이 채워진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럼 계속 이걸 보게 되다 보면 중독이 무서운 게 뭐예요? 조절이 안 돼요. 내 의지로 나 오늘 1시간만 보고 보지 말아야겠다. 절대 안 되죠. 1시간이 그 다음날 1시까지 아마 24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음란물에 중독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결핍이 이루어졌고 이 중독까지 갔을 때는 한 번에 중독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어제 봤는데 오늘 중독 나진 않아요. 서서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오랜 시간 전에 아마 이거를 시작하게 됐을 거라는 거죠. 사실 이 성중독에 빠지면 아까 음란물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독에 빠지다 보면은 계속 그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보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딥페이크 말씀드렸는데 그 딥페이크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도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여성의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데 그 연예인 사진하고 합성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합성을 해서 그걸 유포하는 경우도 생기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발전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본인 공간 안에서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충동적이잖아요. 아이들 충동적이기 때문에 모방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나도 밖으로 나가서 이런 행위를 하고 싶다. 그래서 몰카 이런 것도 해보기도 해요. 남녀공학인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여자애를 막 몰래 촬영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행동으로 이제 발전되는 부분들이 크다는 거죠.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보다 보면 나도 이걸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충동이 확 오는데 조절 능력이 없잖아요. 조절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킹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사실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전전두엽 자체가 뇌 뉴런 자체가 형성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미성숙해요. 근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게 딱 오면은 도파민이 확 분출이 되겠죠. 도파민이 분출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걸 또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도파민이 또 감소가 돼요. 감소가 되면 그걸 충족하고 싶죠. 충족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렬하고 더 공격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점점 수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수위가 높아지는 게 이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이거는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뇌에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겠죠. 그럼 거의 뭐 은둔이 되거나 집에서 못 나오거나 중독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일단 아이를 다그치거나 막 비난하거나 아이를 막 혼내거나 하는 행동들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 중에 뭐가 있냐면 휴대폰 내놔, PC 다 끊어버릴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독은 뭐가 있어요? 금단 증상이 있거든요. 갑자기 끊으면 불안이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아이가 이상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독은 서서히 줄여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끊기보다는 일단 아이를 좀 다독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이걸 시작했는지 그걸 찾아서 병원이나 이런 쪽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시기예요. 언제 시작을 했고 언제 음란물을 보게 했는지. 매우 어린 시절부터 시작이 됐다면 그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으면 오래될수록 상담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개인 차이가 또 있어요. 본인이 변화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단축될 수 있겠지만 중독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약을 먹어야 되기도 하고요. 인지행동 치료라고 아이들의 신념이나 비함적 신념이라든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이미 실패한 인생이야. 난 이제 소용없어. 해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바꿔주는 작업. 그래서 굉장한 오랜 시간들이 좀 필요하죠.
성중독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전문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조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중독이란 단어가 붙었을 때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이게 만성화가 되고 중독이 되는 경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전문가라든지 병원 치료를 받는 거를 정말 권유드립니다. 사실 음란물은 건전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전 자체라는 단어가 안 어울리고요. 성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검색해서 보거든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호기심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아이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다, 미디어에서 뭔가 찾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지식인 이런 데 물어보지 말고 성에 관련된 센터들이 있어요. 뭐 성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에 아예 검색해서 그 기관에다가 문의를 남기면 정말 친절하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줘요. 그렇게 배우기를 권장드립니다. 일단은 그게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는 어쨌든 뭔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죄책감을 갖고 있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성중독이 발생되지 않게 저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회에서 할 일인 거고, 중독이 발생돼서 나중에 뭐 지원하고 이게 아니라 중독되기 전에 사회에서 예방 차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좀 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를 내가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든지 이런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사회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하거나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유해, 매체 그거 차단하는 앱이 있다. 그거 꼭 가입해라 해도 가입 안 해요. 왜냐면 귀찮거든요. 저는 이런 걸 의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핸드폰을 할 때, 개통할 때 청소년들은 무조건 유해 앱이 깔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안 좋은 앱들이 들어왔을 때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법 제도화를 만들어서 무조건이 안 하면 벌금 내야 돼. 이렇게 좀 강력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 내에서도 혹은 부모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되고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전혀 이런 것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학교에 가면은 성에 관련된 교육은 성교육 분야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성중독이라든지 성매매 이런 성에 관련된 교육은 별로 없어요. 이것만 따로 빼가지고 세밀하게 구체시켜서 예방 교육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해야 돼요. 성매매에 노출될 수 있고 요즘에 사이버 범죄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이버 섹스도 되게 많고 이런 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잘못된 루트로 갈 수 있어서 올바른 정보를 자꾸 전달해줘야 되는 몫이 사회랑 부모랑 학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